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27살 된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 따님이 어머니에게 지금 어떤 걱정을 끼치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딸아이의 사연을 신청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답니다. 자기 고집대로 휴학하고 4번이나 떨어졌고요.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면 무얼 해야 할지 앞날에 계획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무슨 직업이 자기하고 맞을지, 공무원 시험을 한 번 더 해야 할지 걱정이랍니다. 중국어 학과에 가서 2학년까지 열심히 학교 잘 다니고 그러더니 갑자기 휴학계를 내고 1년은 알바도 하고 그러더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태평하고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은 예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운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27세 미혼 여성이고요. 대학교 2학년까지는 학교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중국어과를 다녔는데 갑자기 휴학하더니 공무원 알바도 하고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다가 4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 공무원 시험을 계속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머니가 볼 때에는 답답하겠죠. 그런데 따님은 만사태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사태평이 아니라 본인도 아마 지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민년 무술월 정사일 정미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은 없고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넷,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도 강합니다. 그리고 목기운과 수기운이 없는데 목기운은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 수기운은 화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볼 때 그 이분의 적성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쉽죠.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갑자기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공부를 학교를 자퇴하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사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사서 고생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이 그, 그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 충분하면 붙을 수 있는데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그 학교 그냥 잘 다니면서 재밌게 놀면 될 텐데 공부하고 재밌게 놀고 그러면 될 텐데 왜 힘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20대 초반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깊은 생각 없이 내가 이거 뭐 갑자기 학교를 다니기 싫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막연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에 있잖아요. 20대에 한우물을 파지 못하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뭐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아니면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이것이 후유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따님에게는 그 중국어 학과를 이제 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그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 22살 때 그만뒀으니까 5년이 지난 거잖아요. 5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따님이 그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았을 테고, 그리고 중국어를 이제 나름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한 만큼만 그 공부를 했어도 중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공부해요? 그 고시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의 노력으로 다른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과 공부를 그런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 과수석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사주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따님이 좀 신중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그만두기 전에 사주라도 한번 봤으면, 저한테 사주 상담이라도 받았으면 인생이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이분의 사주에 아주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관성운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수기운이 없습니다. 지장간을 보더라도요, 지장간에도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성운이 완전히 씨가 마른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운이라는 게 공지군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18살서부터 27 사이에 대운에서 지지의 수기운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하고도 맞지 않는 사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처럼 장기간에 공부를 할 때에는 인성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성운이 없으면 장기간에 이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기운이 인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목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이 되기에는 그 좀 부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식신상간운이 4개나 되잖아요. 그럼 식신상간운이 뭘 극하죠?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성운이 원래 약한 사주인데 식신상간운이 월지포함해서 4개나 되니까 이 관성운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이 되기도 어렵고 공무원이 돼봤자 금방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에 전혀 안 맞는 그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것에 그 적성이 맞느냐? 중국어 공부.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 뭐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가 된다든가 아니면 중국어 통역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본인의 성향에 잘 맞는다고 봐야죠. 그,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2학년까지 중국어 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토기운이라는 게 뭘 나타내죠? 우리가 흔히 땅을 나타내고 예전에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자기 사주는 전부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토기운은 땅을 나타낸다. 뭐 토기운이 많으면 부동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토기운이 중국을 나타냅니다. 중국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이 토기운이 가운데 그 방향으로 봤을 때 가운데 중자를 나타내요. 노란색으로 된 이 토기온이 바로 중국을 나타내는데 이 중국을 나타내는 토기온이 뭘로 돼 있죠? 다 식신상간운으로 돼 있어요. 식상운이 뭐죠? 표현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잘하면은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면은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그 비경겁제도 강해갖고요. 어떤 그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중국어를 공부해가지고 뭐 가이드를 하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여행사를 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학교를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 중국어를 공부해서
그쪽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학교를 그만두고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난 동안 아무것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고 그 중국어 공부를 다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님이 아마 안 할 거예요. 따님이 아마 안 할 겁니다. 중국어 공부를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걸 했는데 다시 중국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20대 초반에 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딱 그만두잖아요. 이것이 특히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법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경영학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잘 학교 다니다가 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수능 다시 볼래요 아니면 휴학할래요 이러면서 막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이 따님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지지에 미토하고 술토하고 이렇게 있는데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28살서부터 37살 사이에 신축 대운에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28살서부터 37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님이 지금 간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남자가 없는 거니까 그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이제 20대를 성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20대 초중반에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고생은 엄청 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4번이나 봤으면 고생만 하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낙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여튼 그 삶에 대한 의지가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8살서부터 또 사명살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운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어머니께서 있잖아요.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실수할 수도 있다. 20대에 많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수를 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 따님을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이제 그만두는 게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지금이라도 이 중국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도 2년 동안 쬐끔이라도 봤을 테니까 이쪽으로 공부를 해갖고 그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너에게 그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그 격려를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일단 남자운이 약하다고 봐야 되니까 결혼은 한 30대 초중반 이때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내년에 이 월운을 보면 일단은 축토가 들어오는 1월달 이때가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좋지가 않고, 그리고 기신이 강하게 들어오는 7월달 기미월 이때도 1월달하고 7월달 이때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 5, 6, 7 이 4개월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른 달에 비해서는 월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7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20대를 완전히 고생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5년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대가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따님을 제가 만약에 직접 만난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20대를 성실하게 보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따님처럼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30대, 40대에 결국은 성공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좀 엉뚱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비싼 등록금 부모님이 대줬는데 왜 학교를 이렇게 그만두느냐. 뭐
자기 너무 멋대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금방 그만둔다든가 아니면은 남들이 볼 때는 편한데 그 편한 일을 그만두고 어려운 일을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딱 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어떤 결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따님은 딱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걸 모르고 내가 쉽사리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있잖아요. 이분은 아주 진하게 쓴맛을 봤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분이 쓴맛을 알았으니까 지나간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됐을 때는 이분이 성공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괴롭겠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따님을 갖다가 야단치거나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실망하지 마. 넌 아직 젊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따님이 또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